그래서 이렇게 분해 폭발하고요. 또한 동은수은을 만났을 때 얘는 폭발성 물질을 형성하는 화학 폭발을 한다. 그래서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세틸렌 가스는 만들어서요. 가스통이 이렇게 있으면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는 물질, 마치 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솜. 솜 알죠? 우리 필터. 그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다공질물이라 그래요. 다공물질, 다공성 물질. 그렇게 숯이나 솜같이 밀도가 낮은 구멍이 그 비중은 낮고 밀도가 낮은 그런 물질을 여기다 이렇게 충전시켜 놓고요. 거기다 녹여주는 약재, 그걸 용재라고 그러거든요. 아세톤이나 우리 집에 그 여자친구들 혹시 있으면 손톱 지울 때 쓰는 거 있죠? 아세톤. 그 아세톤이나 DMF라는 읽을 땐 DMF 그러면 돼요. 디메틸 포르마민인데 그런 용재를 여기다 넣고요. 아세톤 같은 걸. 그리고 거기다 녹여서 넣는 거예요. 왜?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를 뭐라 그러냐? 용해가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세틸렌은 저기서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15도에서 0파스칼 이상 되는 가스를 우리는 몽땅 고압가스. 그러니까 아세틸렌은 무조건 고압가스다. 그죠? 그래서 요걸 먼저 정의를 하고 요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가스통에다 닿는 상태에 따라서는 요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떤 가스? 압축가스, 그다음에 액화가스, 그다음에 용해가스. 용해가스 대표적으로 어떤 걸 알았습니까? C2H2, 아세틸렌이다. 자, 그럼 요거만 오면 우리 고압가스를 한 10%는 벌써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용기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로 분류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또 불에 붙였을 때 타느냐 안 타느냐 가연성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분류를 첫 번째 압축가스 이렇게 했죠. 자, 두 번째 가연성에서 따라서 첫 번째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란 특히 우리 그 가스가 사용 목적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적이 연소되기 쉽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소되는 가스가 잘 연소되기도 하고 어떤 건 잘 연소가 안 되기도 해요. 자, 이런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있는데 자, 여기가 0%예요. 여기가 100%고. 가연성 가스를 노출시켰어요. 여기다 넣었어요. 방에다가. 자, 0%입니다. 가연성 가스 하나도 없죠? 여기다 불 붙이면 불 붙을까요? 하나도 없으니까 안 붙죠. 그죠? 자, 가스를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이만큼 있습니다. 그때 불이 붙기 시작해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농도를 우리는 연소하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폭발하한. 폭발은 연소라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노출을 시켜요. 여기다 방에다 가스를 더 넣습니다. 계속. 더 넣다가 하나 가득이 되면 100%가 됐어요.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죠. 왜 안 붙을까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불이 붙기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요 범위를 벗어나면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여기도 불 안 붙고 여기도 안 붙고 여기서만 연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만. 그죠? 그래서 요 범위를 우리는 연소 범위 혹은 폭발 범위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연소 범위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연소 범위라는 연소 하한이 있고 연소 상한이 있는데 하한은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농도를 연소 하한이라고 얘기하고요. 연소 상한은 불이 붙을 때까지 최고의 농도. 그 넘어가면 산소가 없으니까 안 붙죠. 그래서 하한과 상한이 넓다. 이만큼이잖아요. 불이 잘 붙는다. 하한이 낮다. 불이 잘 붙는다. 조금만 나와도 불이 붙죠. 그죠? 어떤 가스는요. 이 범위가 13.5에서 14.5%인 가스가 있어요. 1%밖에 안 돼요. 불 붙는 범위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죠? 브로모메탄이 이런데 이런 가스는 가연성 가스로 분류하고도요. 안전을 위해서 따른 어떤 조치, 특히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가연성 가스실에는 전기 설비가 방폭 설비로 됨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왜? 범위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란 이제 폭발 범위가 이해가 된다면 하한이 연소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혹은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이 되는 가스를 우리는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스에서 하나하나예요. 예를 들면 메탄 같은 경우는 메탄강은 CH4죠. 얘는 가연성 가스는 폭발 범위가 각각 있죠. 낮으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 이하이면 아주 위험하겠죠. 그래서 얘는 5에서 15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요걸 갖다가 그 실제로 어떤 공간에다 넣어놓고 불을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잔슨이라는 사람이 추정도 해봤고요. 실험실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5%가 되면 불이 붙기 시작하고 15%가 넘으면 안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탄가스의 폭발 한계는 최저 5%, 최고는 15%이다. 차는 얼마입니까? 하한과 사한의 차가 20% 안 되죠. 하지만 하한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의 범주에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폭발 범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가스는 이렇게 하한과 상한의 차가 10%밖에 안 되는데 어떤 가스는요, 특히 수소 같은 경우, 수소가 뭐죠? H2. 얘는 4에서 75%입니다. 엄청나게 넓죠? 얼마입니까? 약 한 71%나 돼요. 상한과 하한의 차가. 그죠? 그만큼 연소되는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또 아세틸렌 가스 했죠? 아주 위험해요. 얼마입니까? 2.1에서 90, 85%까지. 이야, 이렇게 넓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가스를 위험한 가스다, 이렇게 좁은 가스를 안전한 가스다라고 얘기하고, 이 범위가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혹은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를 우리는 가연성 가스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가연성 가스니까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불연성 가스. 그래요? 불이 안 붙는 가스예요. 이거 하한이 10% 이상이고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안 되는 가스.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이너팅 가스, 불활성 가스, 화학적으로 안정된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얘가 그래요. 질소.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배관을 완료하고 혹은 배관에 압력 검사를 한다. 그럴 때 압력 충전재, 가압재로 사용을 하고요. 또 어떤 가스를, 이런 저장 탱크가 있어요. 이렇게. 이 내부에 어떤 가스가 있었는데 수리하거나 혹은 증설을 위해서 내부에 있는 가스를 빼버려야 돼요. 그럴 경우 내부에 있는 가스를 빼버리면 이만큼 용적만큼 기존에 있던 가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스를 얘를 집어넣고 불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공기가 없으니까. 다시 공기로 치워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렇게 바꿔주는, 우리 보통 그릇이 들어오면 어떻게 씁니까? 이물질을 닦아내기 위해서 물을 쓰죠. 기체는 그런 클리닝 어떤 유체로서 질소를 사용합니다. 왜?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다른 것과 화합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불이 안 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를 이너팅 가스 혹은 불활성 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퍼지용으로 어떤 그릇 안에 가스가 있었으면 그걸 불어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이걸 쓰는 게 맞는데 현장에서는 압축 공기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압축 공기는 안에 그 아세틸렌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기존에 있던 가스가 가연성 가스라면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소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대표적인 불연성 가스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쪼다리스트가 있어요. 쪼다리스트 뭐냐? 얘는 조연성 가스예요. 지는 타지도 못하면서 남 타는데 꼭 껴요. 누굽니까? 산소죠. 그죠? 산소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소금 같은 거 그런 거죠. 우리 그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없어서는 큰일 나죠. 하지만 그 소중함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막 대기에다가 차도 많이 끌고 다녀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혹은 막 다이옥신 같은 그런 것들, 신문지상에 요즘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들이 쓰고 나온 고엽제를 땅속에다 그냥 파묻고 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있던 것이, 우리가 지구를, 우리 환경을 하나하나가 이래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대표적인 조연성 가스다. 그래서 이런 것이 타는데 꼭 산소가 들어가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했지 않습니까? C2H2가 타려면 산소가 들어가야죠. 얼마나? 요거 플러스 4분의 5, 그러니까 2.5개가 꼭 필요하며, 요거를 MOC 혹은 최소 산소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니멈 옥시즌 셀링 해가지고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다 들어가서 작용하는 걸 우리는 종합해서 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연성에 따라서 이렇게 가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이렇게 분류를 한다. 마지막 한 가지. 자, 이번에는 독성에 따라서 독성이 있느냐 없냐. 첫 번째 독성 가스, 두 번째 비독성 가스. 독성 가스는 뭘까요? 독이 있는 가스. 버섯. 독버섯이 있고 안독버섯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독성이 있는 가스, 없는 가스. 비독성 가스도 어떤 분은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독성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옆에 친구 하나 죽었는데요.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어떤 거든지 암만 좋은 것도 설탕 몸에 좋죠. 근데 적게 필요량 먹었으면 되는데 그 이상 과다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비타민이 신문에 좋다고 막 나왔다고 밥도 안 먹고 비타민만 먹는 사람인데 비타민이 용해가 안 돼서 몸 안에 쌓여서 과다 복용으로 큰일이 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독성가스는 그 해가 아주 중하기 때문에 정해놨어요. 이걸 얼마로? 허용 농도로. 자, 별표 허용 농도란 건강한 성인 남자가 그냥 남자가 아니라 성인 남자. 우리 산업체에서 몇 시간 근무하죠? 8시간. 그죠? 하루 8시간 노출된 분위기 속에 더워서도 몸 안의 자정 기능에 의해서 그 독성을 해독할 수 있는 농도를 허용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표 건강한 성인 남자가 하루 8시간 노출된 분위기에 두어서 몸 자체에서 그 독성을 해독할 수 있는 농도를 허용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용 농도가 200ppm 이하인 가스를 독성 가스다라고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25ppm. 염소 1ppm. 시아나수소 10ppm. 다 독성 가스죠. 그죠? 이런 것들을 독성 가스다라고 정해놓고요. 그 이상 되는 가스를 비독성 가스라고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얘는 5000ppm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얘는 50ppm입니다.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데 제한된 공간에서 밀폐시켜놓고 창문도 안 열고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가스가 연소기가 개방형, 반개방형, 또 밀폐형 이렇게 있는데 그 개방형인 경우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연소기 주위에서 먹죠. 또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연소기 주위에다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연소기 주위에다가 뱉어버린 배기가스가 다시 연소기가 연소할 때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아세틸렌 같은 경우 C2H2가 타려면 2.5O2가 들어가야 될 텐데 얘가 모자라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될 텐데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비독성 가스, 얘는 독성 가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우리 먹죠? 먹을 때, 콜라 먹을 때, 혹은 사이다 마실 때, 우리 생맥주 좋아하는 생맥주 마실 때. 그래서 독성 가스란 허용 농도가 200ppm 이하 되는 가스를 독성 가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염소는 1ppm, SCC에는 10ppm 이런 것들이 다 독성 가스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책 14페이지 보시면 독성에 의한 분류에서 독성 가스는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200 이하인 가스. 이게 또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ppm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죠. per% 밀리언이죠.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100만 분의 200을 얘기합니다. 200ppm은. 자, 그래서 독성 가스란 암모니아 얼마입니까? 25ppm, 일산화탄소 50ppm, 그죠? 불소, 염소, 불암화메탄, 산화에틸렌, 시아나수소, 황화수소, 푸스겐 등이 바로 독성 가스이다. 그죠? 200ppm 이하에 되는 가스. 비독성 가스란 독성 가스 이외에 독성이 없는 가스로 질소, 이산화탄소, 수소 등이 비독성 가스이다. 자, 참고 보세요. 14페이지에 허용 농도란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가스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루 몇 시간? 8시간 작업하거나 이렇게 있어도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계 농도에서 이걸
테일 웨이트 어벨레스 해갖고 TWA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허용 농도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단위는 ppm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왜 100만 분의 200인지 나와 있죠. ppm은 100만은 10의 6제곱이죠. 그래서 분의 1이니까 거기다 200을 넣으니까 약 10의 6승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압가스를 압축가스는 1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 이제 고압가스에 두고요. 액화가스는 0.2메가파스칼, 그다음에 용액가스는 15도에서 0파스칼 이상 무조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분류는 충전 상태에 따라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로 분류하고, 또한 가연성에 따라서 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불연성가스로 분류하고요. 독성에 따라서 독성가스와 비독성가스, 한계는 허용 농도가 200ppm 이하인 가스를 독성가스, 그 밖의 것을 비독성가스라고 얘기를 한다. 재밌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가스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써야 될 텐데, 자, 어떤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공이라고 생각합시다. 공의 내부의 부피를 볼륨을 V라고 표시하자 이거예요. V가 아니라 요즘엔 B라고 이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압력을 이렇게 꽉 눌렀어요. 여러 사람이 손으로 막 눌렀어요. 이 공은 적어질까요? 커질까요?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B는 어떻게 됩니까?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죠? 온도는 그냥 있고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 그러면 온도는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보일러하고 상관이 있죠. 그래서 저기 서울 수유리, 여기도 서울이지만 수유리에 가면 보일러 가게를 오래 했던 분인데 그분이 보일러를 오랫동안 하다가 연구 발표한 게 바로 보일러의 법칙이에요. 보일러의 법칙은 뭐냐? 이 사람 이름이 보일이에요. 근데 보일러 장사를 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온도가 일정할 때 어떤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누구의 법칙? 보일러의 법칙. 그죠? 이 사람 보일러 장사하는데 이름이 보일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보일러 아니에요. 그죠? 그때 어떤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가 바로 보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가스레인지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샤를이에요. 이 사람하고 아주 친분이 나빠요. 꼭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라 그래. 그죠?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은 그러죠. 한쪽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저거 바꾸자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싫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런 관계예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성상은 B는 요거하고 대별되는 게 T와 P가 있습니다. 압력과 T에 의해서 온도죠? 얘가 달라져요. 자, 압력이 점점 올라가집니다. 꽉 누릅니다. 얘는 작아지죠.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공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샤를은 압력이 일정하다면 어떤 기체의 볼륨 B는 뭐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싸우지 말자. 그죠? 해서 합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어떤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게 바로 보일 앤 샤를의 법칙이다. 재밌죠? 두 사람이 싸우지 말고 유나이트 했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하나로 쓰는 거예요, 그냥. T분의 PB는 T-분의 P-B-다. 다시는 나중에 거거든요. 처음에 거의 압력 곱하기 처음에 거의 부피는 나중에 거의 압력 곱하기 나중에 거의 부피분의 나누기 나중에 거의 온도하고 같다. 이렇게 보니까 일정하네. 그죠? 이걸 R이라고 놓자 이거예요. 일정하니까. 코피션트 R.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T분의 PV는 R이구나. 그죠? 이걸 PV는 뭘까? PV는 여기다 곱하면 되잖아요. RT네. 1몰, 2몰, 3몰 할 때 우리 1, 2, 3, 4를 자연수 N이라고 쓰죠? N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뭐입니까? PV는 NRT네. 여기서 샥 이게 나왔어요. 그죠? 이상기체 방정식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PV는 nRT. 여기서 R 값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되죠, 또. 오늘 너무 많이 하는데요. 그죠? 예. PB는 nRT라는 식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상기체 방정식이다.
이상기체 방정식이란 우리 기체가 이만한 게 있어요, 이게. 이만한 게 있으면 기체가 하나